그게 두 개가 진짜 이 전체 반도체 어떤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EDA 툴 안 줘? 그러면 설계 못 합니다, 중국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좀 그 반도체 신소재 관련해서 네네. 재밌는 네네. 그런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그걸 가져와 봤는데 네네. 질화 갈륨, 네네. GAN, 네네. 이 전력 반도체 소자 시장이 네네. 2027년까지 연평균 60%가량 네네. 성장할 것이다. 뭐 그런 기사를 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 질화 갈륨이 무엇이고 혹시 네네. 뭐 주목할 만한 그런 네.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 기존의 반도체는 다 실리콘 기반이죠. 그렇죠. 네. 실리콘 기반이고 지금 쓰는 반도체는 다 2세대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MOS라고 해서요. 뭐 이제 지금 실리콘 웨이퍼를 기반으로 해서 CMOS 기술을 가지고 다 PMIC도 대부분 파워 반도체도 다 CMOS 기반인데 이게 그 화합물 반도체로 이제 3세대가 넘어가는 기술이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애플리케이션이 왜 갑자기 이런 화합물 반도체가 필요해졌냐면 이제 그 SiC라고 해서 실리콘 카바이드하고 이제 겐이라고 하는데 질화 갈륨 쪽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소재인데요. 그 소재를 가지고 웨이퍼를 만들어서 반도체를 하면 일단 Si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고출력, 고파워의 그 하이 볼티지 쪽에서 굉장히 효율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SiC 쪽은 전기차 쪽, 인버터에 쓰이는 반도체를 실리콘 기반 대신에 이제 SiC 기반으로 하면 인버터 크기를 한 5분의 1 크기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력 소모도 막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도요타 같은 회사들이 기존의 CMOS 대신에 이제 그 SiC 기반으로 전력 반도체를 만들어서 인버터 크기를 5분의 1 크기로 줄였고요. 그리고 전력 소모를 10% 줄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최근에 인버터를 이제 SiC 기반으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쪽 수요, 이제 그 전력, 왜냐하면 ESS,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은 대부분 하이 볼티지 쪽이잖아요. 굉장히 고압의 전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쪽에 쓰이는 것들을 쓰면 굉장히 전력을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걔는 이제 고주파 통신 쪽, 네, 고주파 통신 쪽이 이제는 위성하고 통신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뭐 위성하고 지상에서 막 통신해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또 이 고주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그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들이 견디기가 힘든 상황들이 많아요. 뭐 군사용이나 그래서 일부 기존에는 군사용이나 뭐 이런 쪽에 제한적으로 우주항공용이나 이런 쪽으로 제한적으로 쓰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워낙 또 기술이 많이 진보하다 보니까 그런 쪽이 이제 용처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겐 쪽도 이제 그 고주파 쪽으로 해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국내 RFHIC라는 회사가 이제 맞아요. 그런 네. 쪽으로 이제 겐 쪽으로 이제 하고 있고, SiC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SK 실트론이, 다우케미칼에서 관련 사업부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이제 SiC를 이제 그 원재료, 이런 사업을 또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네. 지금은 그 웨이퍼 원판을 네네. 실리콘으로 만드는데 네네. 앞으로는 그런 네.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그런 뭐 엔드 제품군에 한해서는 네네. 뭐 질화 갈륨이라든지 네네. SiC 이런 걸로 대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네. 원천 IP 쪽에 굉장히 많이 지금 집중하는 게 3세대 반도체예요. 왜냐면 2세대 반도체는 미국이 이미 70%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자기들이 IP를 가지고 해서 뭐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3세대 쪽으로 집중할래. 그래서 세계에서 3세대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IP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인수하려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쪽 연구원들도 굉장히 많이 뽑아서 데려가고 있어요. 네. 확실히 좀 넥스트 그런 소재를 보고 네네, 맞습니다. 약간 중국 장기적으로 좀 긴장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전력 반도체 소자 시장 네네. 이 질화 갈륨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정확하게 그 전력 반도체가 무엇인지 좀 네네.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네. 네. 일단 이제 전력 반도체는요, 이제 그 배터리가 있는 쪽에는 무조건 필요한 반도체입니다. 배터리는 이제 전기를 이제 가두고 있는 저수지잖아요. 그럼 저수지에서 이거를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이 그 반도체로 전기를 보내줘야지 반도체에 작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반도체마다 작동 전압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뭐 1.2V, 어떤 것들은 1.6V, 어떤 거는 1.7V. 반도체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섬세한 애기 때문에 이거를 잘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해주는 애들이 이제 PMIC라는 이제 반도체고요.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대충 한 1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역마다 잘하는 회사들이 다 다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이 볼티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네. 하이 볼티지용 PMIC가 필요한데 기존 실리콘 기반으로는 이게 못 견디는 거죠, 얘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어떤 내구성이 강한 SiC 같은 것들로 이제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네네. 이 전력 반도체 시장 이것도 네.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분야인가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배터리 시장 성장하잖아요. 그럼 배터리마다 하나씩 붙어야 되니까 하나도 아니죠. 여러 개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성장인 거죠. 그럼 혹시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뭐 네. 주목할 만한 기업은 있나요? 일단 이제 설계 팹리스 쪽에서는 이제 국내 LX 세미콘 예전에 실리콘 웍스가 이제 그런 쪽 원래 DDI 쪽만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쪽만 하다가 네. 이제 PMIC 쪽으로 열심히 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삼성 뭐 시스템 LSI도 열심히 이제 해서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비상장업체 중에 네. 굉장히 PMIC의 뭐 거의 설계 쪽에서 스승이라고 불리시는 허염 회장님 계세요. 실리콘 네. 마이터스. 네, 그게 비상장인데요. 네. 거기 그 특화된 영역 쪽에서는 PMIC 설계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네. 여기는 아직 뭐 상장 계획은 없죠? 상장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좀 이게 전방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지연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지금 하면은 네네. 사실 뭐 거의 뭐 반토막 네네, 할 그렇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봐야 될 네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출장을 최근에 네네. 갔다가 네네. 귀국을 했죠, 이제. 그렇죠. 네, 이제 그쵸, 영국 들어왔죠. 갔다가 독일 갔다가 왔죠. 맞아요. 네. 오면서 그 NXP라든지 네네. 그 다음에 뭐 ARM, ARM 네네. 등이 약간 M&A 물망에 네네. 오르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긴 네네. 하거든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삼성은 뭔가 회사 밸류나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쳐다보는 방향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결국 이제 차량 쪽에 뭔가 솔루션일 거예요. 그게 이제 유럽 쪽에 대부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NXP는 이제 원래 필립스에서 이제 원래 떨어져 나온 회사거든요. 필립스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고 ASML도 필립스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예요. 그래요? 네, 네. 이렇게 필립스가 옛날부터 신규 사업 막 하다가 안 되면 다 이렇게 갖다 떼서 버렸는데 이게 대박난 게 되게 많아요. 대박난 걸 버렸네. 네, 한 100년 된 회사다 보니까 원래 네. 정부 사업 하다가 또 막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엑스레이도 막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또 떼서 버리는데 이제 떼서 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SML이고요. 와.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사업 떼서 버린 게 이제 NXP고 이런 건데 그 NXP는 이제 세계 차량 반도체 쪽에서는 원래 1등 하는 회사였는데 네. 원래 독일의 인피니언이 2등이었는데 인피니언이 이제 어디 하나를 인수하면서 인피니언이 이제 차량 반도체 쪽에 세계 1위가 됐고 2위 업체가 NXP고 항상 이제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옛날에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주저주저 하다가 못 샀고요. 그래서 이제 암은 지금 다 사고 싶어 하잖아요. 암은 근데 다 네. 사고 싶어 해도 다 반대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독점 그것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그렇죠. 약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계약금만 떼이죠. 네. 엔비디아도 떼였고, 그렇게 돈 퀄컴도 버는구나. 떼였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금 그 모바일 칩 그 설계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암이 아키텍처를 주지 않으면 네. 그 설계를 할 수가 없죠. 어. 그거를 이제 화웨이가 여실히 봤죠. 네. 그래서 이제 암 차이나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암이 그 아키텍처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을 가지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로 뭔가 한번 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파운드리 가지고 또 목을 하나 잡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두 개가 진짜 이 전체 반도체 어떤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좀 더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EDA 툴이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 설계할 때 이 자동화 툴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다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EDA 툴 안 줘? 그러면 설계 못 합니다, 중국은. 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네네. 기업들이 네. 사실상 숨겨져 있는 진짜 반도체 네네, 맞습니다. 찐수혜주다. 맞습니다. 정말 그 핵심 그런 자산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그 본론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까먹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네. 칩리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칩 리스요? 칩리스, IP만 제공해주는 회사. 이게 팹리스는 그냥 설계만 해서 그렇죠. 제조를 맡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설계를 다 직접 할 수가 없어요. 뭐 심지어 애플 같은 회사도 직접 다 IP를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P를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IP를 파는 회사가 또 있어요. 팹리스에다가. 그게 이제 암 같은 회사고, 네. 국내에서는 이제 칩스앤 미디어라는 회사가 비디오 IP를 이제 IP만 팝니다. 팹리스에다가. 네네.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삼성 파운드리가 커지면 요 칩리스 생태계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뭐 EDA 툴을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는 없고. 네, 그렇죠. 없지만 어쨌든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사이에서 요 브로커부터 최적화 디자인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쪽이 이제 AD 테크놀로지하고 코아시아 같은 회사들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미파이브라는 회사는 비상장인데 여기가 잘합니다. 세미파이브가 원래 리스크5라고 해서 ARM의 대체 아키텍처로 주목받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리스크5라는 회사인데 거기에 자회사일 겁니다. 아마 세미파이브가. 네. 알겠습니다. 네네. 확실히 좀 그런 기업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네. 앞서서 뭐 시노시스나 케이던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은 네네. 또 해외에서는 그런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도 또 상장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쵸. 네.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시놉시스 같은 경우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한번 네네. 뭐 어차피 뭐 글로벌 시대니까 네, 맞습니다.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그리고 같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제 파운드리가 막혔잖아요. 미세 공정에서. 네. 그러면 칩을 설계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파운드리가 막혔다? 네, 파운드리가 미세 공정에 막혔어요. 5나노나 4나노에서. 그러면 칩 성능을 작년하고 똑같이 내면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칩 성능을 끌어올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계를 고도화하거나요. 그럼 설계를 고도화하려면 결국 뭐 EDA 툴이나 IP 제공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더 좋은 IP 가져와봐. 뭐 이렇게 해서 더 비싸게 사줄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후공정이에요. 네. 이제 반도체 전공정에서 뭔가 답이 안 나오면 후공정을 고도화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에서 이제 기술을 뭐 최근에 요즘에 뭐 X큐브, I큐브, 저기 TSMC의 뭐 칩넷, 뭐 인텔의 EMIB 뭐 이런 것들 이야기들이 막 용어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네. 이게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 중에 하나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게 막 활발해지는 게 전공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가 안 나오잖아요. 네.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후공정 가지고 뭔가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후공정 쪽을 투자를 하면 수혜를 보는 회사는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가 국내에서는 이제 수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좀 후공정 쪽이 뭔가 좀 네네. 그 계속 커져나간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최근에 이제 약간 그 수혜 측 진행하는 레이처 셀이라는 네네. 그런 비상장 기업이 있는데 네네. 거기가 상당히 좀 수혜 측 결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네네. 내는 실적에 대비해서 적자인데도 네네. 불구하고 네, 확실히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